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김박사의 풍수 이야기. 오늘은 풍수 형국 이야기 12번째 글자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풍수 형국의 글자형은 혈체의 모습을 사물로 표현하기 애매하거나 표현하기 너무 민망한 모습일 때 글자로 대신하여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자는 야자, 물자, 총자, 용자, 일자 등이 있습니다. 먼저 야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자는 우베코가 왼쪽이 더 길죠. 길게 혈체를 감싸는 것이 특징입니다. 야자는 문장을 끝맺을 마지막 글자로 이때 뛰어난 문장가가 태어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야자의 앞뒤에 천자와 평자의 지형을 갖추면 천하명당이 된다고 합니다. 천자문에서처럼 문장은 천번으로 천으로 끝나고 끝은 야나 평으로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야자형은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 있는 학자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필자는 민망한 모습을 우회하는 표현을 선비들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실제 사물에 비유해보면 강아지나 암캐가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벌러덩 누운 형태의 편안한 터로 해석하면 굳이 글자를 빌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누워있는 강아지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야자 형국은 부산 동래정시의 발복지인 정문도 묘소가 있습니다. 정문도 묘소는 금정산에서 내려온 줄기인 상악산에서 쭉 서남쪽으로 뻗어 내려와서 백양산으로 가는 중간에 금정봉을 주산으로 해서 내려와서 마지막에 물을 만나 멈추어서 야자 모양으로 좌청년이 좀 더 우베코가 좀 더 길고 좌청년이 짧은 형태의 엄지와 검지를 쥐고 있는 모양과 같은 그런 형태의 글자입니다. 정문도 묘소는 예천 정사묘소와 함께 조선 500년 동안 가장 크게 발복한 땅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동네를 감싸고 있는 금정산에서 시작해서 금정봉을 중조산으로 마지막 화지산을 주산으로 하여 겹겹이 펼쳐진 백호맥이 한 줄기 청룡을 감싸는 야자형입니다. 생기가 충만해서 모인 진열체에 자리잡은 동래정시 중시조인 호장공 정문도 묘소입니다. 여기서는 조선시대 문과급제 198명, 정승 17명을 배출했고 왕실인 전주시와 애척세대로 보였던 안동김씨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의 대지학 2명, 공신 4명, 한서 20여 명이 나올 정도로 후손들이 번창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물자형입니다. 물자형은 반대로 청룡 쪽이 좀 더 길고 가운데에 두 맥이 뻗어나온 형태입니다. 경주 양동마을이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학계에서는 금지를 뜻하는 물과 명당관계가 있다고 억지 해석하지만 비약으로 보여집니다. 필자는 민망한 모습을 표현하는 선비들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미 개나 돼지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형국을 나타낸다고 보여지고 이걸 한문으로 굳이 표현하면 물자처럼 보이겠죠. 부자의 터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총자형도 비슷한데 가운데 옆으로 다른 줄기가 뻗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마치 숙회나 말이 최대 힘을 발휘하면서 말을 올라타는 형국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관과 기가 강한 터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게 대표적 형태인 경주 양동마을의 산과 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저수지에서 내려온 물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강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산줄기가
청룡이 훨씬 강하고 백호는 약하게 내려오고 가운데 줄기로 산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마다 집들이 뼈를 맺어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걸 마치 개가 누워있는 형태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이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용자형입니다. 용자형은 해와 달이 합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달 2개 또는 해가 합쳐져 있는 모양으로 4대 천지의 전기가 합쳐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없다, 억지로 베꼈다고 말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총령과 우백호가 균형적으로 발달한 모습 상에서 민망한 모습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숙회나 말이 힘을 최대치로 강해져 발기한 상태를 표현하는 정립의 상태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자형은 동구령에 있는 건원능의 모습이 용자를 닮았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건원능은 장군 대장으로 보기도 하고 비룡 입수로 보기도 하고 명호 출리명으로 보기도 하고 용자형 명당으로 보기도 합니다. 양택에서 한번 살펴보면 안동 임청각은 하늘에서 보면 용자형으로 보이고 고성이씨 가옥은 날일자로 보입니다. 안동에 있는 안동댐 바로 밑에 있습니다. 날일자 형국은 해처럼 세상을 밝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인물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인공지능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자, 일자형국의 집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집터가 대구 달서구의 남평문시 본리 세거지입니다. 여기는 터가 집이 들어갈 자리만 딱 정하고 더 이상 한 채도 더 추가로 집을 짓지 않고 철저하게 날일자 형태를 지어서 풍수적으로 지었고 마을 앞에는 연못까지 만들어서 꼭 이곳은 한번 가볼 만한 땅이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마을입니다. 품자해입니다. 네, 입구자가 3개 있는 형태입니다. 3개의 별이 품장으로 있을 때 품장이라고 말하나 보통 삼태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민족은 특성상 3을 좋아했고 3이 모였으면 매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산과 안산이 부를 균형 있게 발달한 경우로서 후기 겸전의 태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천지인, 산부인, 천지인 1, 2, 3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인공지능으로 하느님과 환웅과 한인을 상징해서 동양의 얼굴로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성인을 상징하는. 자, 품자형의 대표적인 형태는 경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운강고택에 있습니다. 운강고택의 지역을 하늘에서 찍어보면 오른쪽 아래와 같이 품자형으로 입구자 3개를 형성한 품자형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변에 독특한 이름의 산들이 많은데 계산, 호랑이산, 총모양의 산, 총산 등이 많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하면 옛날 처녀가 호랑이에 물려가 호랑이와 같이 살다가 죽자 묻어져서 호산이 되었고 호랑이를 비부하게 해서 먹인 계산을 만들었다고 하며 총으로 쏘도록 하여 총산이 되었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우연히도 이 온문호 호수는 개 모양을 완벽하게 뼈가 닮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운강고택은 저 밑에 평지에 있습니다. 갓등산 앞에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김 박사의 풍수 이야기 12가지 풍수 형국. 오늘은 마지막 풍수 형국 이야기 12번째 글자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